여러분, 평생 모은 전 재산 8억을 며느리에게 물려준 시어머니가 결국 요양원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정말 착한 시어머니가 당한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이런 며느리가 있을 수 있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욱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상도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하면서 아들 대학 보내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어요. 순자 할머니에게 아들 민수는 전부였습니다. 우리 민수만큼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텨오셨거든요. 그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구나 싶으셔서요. 며느리 혜진 씨는 대학교 교수 딸이었어요. 처신상도 단정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 민수도 좋은 며느리 만났어. 잘 살겠구나. 내가 못 해준 것들을 며느리가 다 해줄 거야. 하지만 이때 할머니는 몰랐죠.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새 식구가 적응하는 과정이려니 하고 참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할머니가 집에 놀러 가면 며느리는 대놓고 싫은 내색을 했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저희도 바빠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죠. 아, 내가 며느리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싶어서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며느리는 어머니, 저희 입맛이랑 안 맞아서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버리기까지 했죠. 가장 속상한 건 아들 민수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민수야, 혜진이가 너무하는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엄마, 혜진이도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걸면 받지도 않고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전화하시니까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아들한테 불평을 한 거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손자 준호를 못 보게 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보러 가면 며느리는 아이가 아픈데 할머니가 오시면 더 힘들어해요. 라면서 만나지도 못하게 했죠. 7살짜리 준호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도 며느리가 막는 거예요. 이웃 아줌마들도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어떡해? 하지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우리 민수 아내인데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뻔뻔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연락을 했거든요. 어머니, 준호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어머니, 집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내주셨어요. 손자 교육비니까 아들 가정이 편해야지.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는 돈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본색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75세가 되셨을 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오르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신 거죠. 할머니는 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들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은 좁아서 모시기 어려워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수도 며느리 편을 든 거였어요. 엄마, 요양원도 나쁘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하셨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싶으셔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민수야, 엄마가 집 팔았어. 너희 전세보증금 늘려줄게. 그러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랑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당시 할머니, 집값이 5억이었는데 그걸 다 아들한테 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어요. 어머니 집 돈으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도 어머니 방까지는 무리예요. 그냥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대요. 내가 돈까지 다 줄 텐데도 나와 함께 살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럼 집은 팔았어. 너희한테 다 줄게. 대신 좋은 요양원 좀 알아봐. 하지만 이 결정이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할머니는 정말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아들 앞으로 넘기셨어요. 집 5억, 그동안 모아둔 예금 3억까지 해서 총 8억을 아들한테 증여하신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알아본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처음 몇 개월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씩 면회도 오고 손자 준호도 데려와서 할머니를 보여줬거든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죠.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애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면회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거죠. 할머니가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 고 물어봐도 바빠서 시간이 안 돼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때쯤부터 할머니 귀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면회 온 다른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은 거죠.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돈만 밝혀 부모님 재산 다 받아내고는 요양원에 팽개쳐 놓고 어느 날 할머니한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세요? 저는 할머니 아들분과 며느리분이 살던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인데요. 이 전화의 내용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죠. 부동산 사장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할머니 혹시 아들분이 최근에 집을 바꾸신 걸 아세요? 그런데 새로 이사한 집이 꽤 큰 집이던데 할머니는 왜 요양원에 계신지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하셨어요.
집이 좁았어. 같이 못 산다더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요? 할머니는 즉시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민수야, 너 집 이사했다고? 그제서야 아들이 털어놨어요. 아, 그게 엄마가 주신 돈으로 새 집을 샀어요. 엄마 몫까지 생각해서 방 3개짜리로 샀는데 그럼 처음부터 나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가 요양원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기미가 있어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기미.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냈다고 둘러댄 거죠.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도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준 8억으로 아들 부부는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고 며느리는 직장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워서라며 할머니한테 돈을 받았던 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예전 이웃들한테도 연락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니까 서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 집에 몰래 찾아가 보기로 하셨어요. 새로 이사한 집이 정말 넓은지, 정말 자신이 살 자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가서 본 집은 방 4개에 거실도 넓은 대저택이었어요. 방 4개 대저택. 할머니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언니, 시어머니가 재산을 다 물려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요양원비도 얼마 안 들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할머니는 숨어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재산이 목적이었어. 시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잘해줬지만 나이 드니까 집만 되더라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윈윈이지 뭐. 그런데 며느리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혜진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재산을 다 준 건데. 그러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뭘 불쌍해. 시어머니는 원래 요양원에 들어갈 나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 살면 손자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도 좋아할걸? 할머니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으셨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할머니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건강할 때는 돈을 받기 위해 겉으로는 잘해줬지만 재산을 모두 넘겨받고 나니까 이제 할머니는 필요 없어진 거죠. 요양원에 보낸 것도 할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손자 준호까지 이용했다는 거였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이제 요양원에서 사시니까 가끔씩만 만나면 돼.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면 준호가 공부하기 힘들거든. 이런 식으로 아이까지 세뇌시킨 거죠. 그리고 아들 민수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무서워서 그리고 편한 생활이 좋아서 어머니를 버린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내가 평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에 가서 할 말이 있다. 할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시지.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민수야, 엄마가 너희한테 줄 건 다 줬다. 이제 엄마한테서 더 이상 바랄 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엄마도 너희한테 연락 안 할게. 연락 단절 선언.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까 봐서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민수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엄마, 그럼 면회는 어떻게?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면회도 필요 없다. 엄마는 이제 너희가 없는 것처럼 살 거야. 이 소식이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퍼지자 모두들 며느리를 비난했어요. 아니, 시어머니 재산을 다 받고도 요양원에 팽개쳐 놓다니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며느리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그 후 할머니는 정말로 아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셨어요.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지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죠. 하지만 가끔씩 밤에 혼자 우시는 모습을 다른 분들이 목격하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주변의 비난을 받으면서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받은 재산을 돌려줄 마음은 없었죠. 대신 가끔씩 요양원에 과일이나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지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며느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짜 가족이란 뭘까요?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인 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아들은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국의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해 온 분들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는 여러분 남편을 낳고 키워준 분이에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존재하는 거죠.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날 사랑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였다고 해요. 장례식장에는 요양원 분들과 옛 이웃들만 와서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할머니 장례식에 와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여전히 잘 살고 있거든요. 몇 년 후 손자 준호가 자라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은 받으면서도 부모는 돌보지 않는 자식들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식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서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시어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요.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